알파팀 호출이 카니발 트라이엄프의 방송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지며 승객들을 깨웁니다. 깨어난 사람들 중에는 두 자녀와 함께 여행 중인 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객실 문을 열고 복도가 짙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972, 연테드 아리스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기회를 찾던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리스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뚜렷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누구나 재미있고 저렴하게 즐기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는 회사를 펀쉽으로 마케팅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고객을 유치해 대규모 확장과 세계 최대 크루즈 운영사가 되었습니다. 카니발 트라이엄프는 1999년 이탈리아 몬팔콘의 핑칸티에리 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이 선박은 데스티니급 선박 중 하나로 해당 종류 중 최초로 10만 그로스톤을 초과한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업계에서 크기와 편의 시설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선박은 1379개, 객실에 3540명 승객과 1118명 승무원이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메인 데크 위에 4개의 갑판과 선체 내부에 7개의 상부 구조 갑판이 있으며 길이는 273m, 폭은 36m, 총 톤수는 10만 1509톤입니다. 2012, 연 중반 카니발 크루즈 라인은 2013년 이 월세 항로를 위해 트라이엄프호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이 크루즈는 텍사스 갤버스턴 항구에서 출발해 주요 목적지인 코스멜로 갑니다. 유카탄 반도 해안에 위치한 해변, 산호초, 그리고 활기찬 현지 문화로 유명한 카리브해의 인기 섬인 코스멜을 목적지로 하는 이 크루즈는 4박 동안 빠른 휴가를 원하는 가족, 커플, 친구들을 위한 짧고 즐거운 여행으로 홍보됩니다. 트라이엄프호는 13년 가까이 운항하며 주로 7박 일정으로 서카리브해를 항해했습니다. 3박 4박 일정 전환은 짧은 크루즈 여행 시장 변화의 일부입니다. 빠른 회전율로 승무원은 승객 승하선을 더 자주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디젤 정의 추진 시스템과 6개의 주요 발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디젤 정의 추진 시스템은 선박의 전기를 생산하며 정의 모터에 전력도 공급합니다. 또한 항구 입출항 시 조종성을 위해 6개의 스러스터도 탑재했습니다. 2013년 2월 새로운 일정이 시작될 때 6대 중 4대 발정기만 최대 출력으로 가동 중입니다. 6번 발정기는 이미 정비 시기가 지났고 승무원들은 이를 정비 기록에 여러 번 남겼습니다. 하지만 카니발사는 새 노선과 시장을 개척하며 승객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마 대규모 정비를 위해 운항을 중단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선박 안전이 최우선임은 항상 확인합니다. 그들은 기계실, 연료 라인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선박에서 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총 9건의 연료 누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선단 전체에 엔진룸의 유연한 연료 라인 주위에 스프레이 실드를 설치하라고 지시합니다. 트라이엄프는 지시에 따르지만 갑판 아래 연료 라인에는 스프레이 실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갑판 플레이트는 기계실 접근 해치 개방용입니다. 스프레이 실드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갑판 플레이트 접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료가 기관실로 분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화재 위험 때문입니다. 트라이엄프에는 선박의 기관실에 고환계수 분사 소방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고환가의 시스템은 고압의 물을 사용하며 이 물은 미세한 안개나 미스트 형태로 고속으로 공간에 분사됩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등 위험을 빠르게 진압하고 유해가스를 분산합니다. 2013년 2월 7일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갤버스턴에서 출항을 준비합니다. 터미널에는 3,143명의 승객, 이 여행의 시작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1,100명의 승무원이 앞으로 4일 동안 그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선과 수화물 관리를 돕고 안전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며 구명정 사용법과 비상대피 절차를 포함한 필수 안전훈련을 감독합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 중에는 커플,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그리고 친구들끼리 온 단체도 있습니다. 승선 후 손님들은 배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습니다. 이동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격식 있는 다이닝룸, 뷔페, 일품 요리,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식사 옵션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알케미바, 레드프로그 럼바, 블루 이구아나 테킬라바 등 테마바도 있습니다. 이 배에는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쇼를 위한 대형 극장, 카지노, 그리고 라이브 음악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여러 라운지가 있습니다. 야외에는 개폐식 지붕이 있는 주요 수영장 2개와 월풀, 워터슬라이드, 미니 골프장이 있습니다. 객실은 내부 스테이트룸, 스위트룸, 오션뷰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부 스테이트룸에는 창문이 없지만 그중 38개 객실에는 전용 발코니가 있습니다. 오션뷰 객실엔 큰 창이나 둥근 창이 있고 럭셔리 스위트룸은 넓은 공간과 고급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갤버스턴을 출항하고 승객들은 자리를 잡고 선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즐깁니다. 어른들은 수영장에서 쉬고 아이들은 물놀이를 합니다. 승객들은 카지노에서, 커플들은 바와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승무원들은 신속히 서비스하며 원활한 항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녁 식사는 메인 다이닝룸과 특색 있는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며 이후 손님들은 극장 공연과 코미디 공연 등 저녁 엔터테인먼트를 즐깁니다. 다음 날 아침 2월 8일 승객들은 아침 뷔페로 하루를 시작하며 바닷바람과 바다내음을 만끽합니다. 아침 식사 후 손님들은 피트니스 수업, 스파 트리트먼트, 수영장 게임을 즐깁니다. 정에는 점심과 요리 시연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충분히 즐기고 아이들은 오락실과 게임룸,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 저녁 카니발 트라이엄프호에서는 포멀 나이트와 특별 저녁 메뉴가 열려 승객들은 멕시코로 향하는 밤을 즐깁니다. 2월 9일 아침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코스멜에 도착해 승객들은 카리브해 섬을 탐험하러 하선합니다. 승무원들은 갤버스턴으로 돌아갈 항해를 준비하며 손님들의 오후 복귀에 맞춰 저녁 활동도 계획합니다. 16시 30분까지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코스멜을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승객들은 다시 선상 활동에 참여하고 저녁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깁니다. 2월 10일 이른 새벽 선원들은 정기 점검을 실시합니다. 0시 30분 부기관장이 04시부터 08시까지의 당직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 기관실에 도착합니다. 기관실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점검하고 보고하는 것과 표준 점검 및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그는 세 번째 기관사 실습생 오일러를 에어컨 압축기실로 보내 정비를 시킵니다. 오전 3시 45분에 오일러가 기관실에 도착하여 이전 당직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후 오일러는 기관실의 일상 점검을 수행합니다. 실습생이 오전 3시 50분에 기관 제어실에 도착합니다. 오전 4시 35분에 오일러가 순찰을 돌며 후방 기관실의 6번 엔진을 점검하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전 5시 16분 2등 기관사는 브리지에서 6번 디젤 발정이 화재 경보 관련 전화를 받습니다. 2등 기관사는 무정의로 3등 기관사에게 조사 부탁합니다. 3등 기관사는 실습생과 오일러와 함께 에어컨 압축기실을 떠나 후방 기관실로 향합니다. 그들이 다가가자 3등 기관사는 연료 냄새를 맡고 안에서 연료 분사를 봅니다. 6번 엔진에서 갑판 플레이트 아래에서부터 엔진 터보차저 사이로 6m 높이까지 연료가 치솟고 있습니다. 0시 5시 19분에 그들은 6번 디젤 발정이 의 수동 비상 정지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5분 후 3등 기관사와 오일러 그리고 견습생이 연료유 분리기실로 가서 5번과 6번 엔진의 연료 공급 밸브를 닫습니다. 오전 5시 25분 견습생이 연료유 분리기실을 나와 선미 기관실 점검에 갑니다. 그가 다시 기관실로 돌아왔을 때 엔진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봅니다. 그는 몸을 돌려 기관 제어실로 달려가 2등 기관사에게 화재를 보고합니다. 0시 5시 27분의 고농도 미분무 소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2등 기관사는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료 누출과 화재를 보고합니다. 1분 후 1등 항해사가 기관실에서 불길을 목격하고 알파팀을 호출합니다. 이 호출은 선내 방송으로 전달됩니다. 모든 승선자가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알파팀은 화재 비상 상황을 알리는 코드입니다. 1층과 2층 손님들은 복도에서 영희 냄새를 맡고
수영장 구역 승객들은 하늘로 치솟는 짙은 검은 연기를 봅니다. 선장은 맨 위 갑판에서 조타실로 이동해 알파팀 안내방송을 듣습니다. 기관장은 8번 갑판에서 100계단을 급히 내려가 기관 제어실로 가고 2등 기관사는 이미 하이포그 제어판을 점검 중입니다. 그는 하이포그 시스템 작동을 확인합니다. 6번 디젤 발정기는 전력이 불안정하다가 완전히 꺼집니다. 모든 제어판의 불이 꺼지고 2등 기관사는 모든 발전기를 정지시킵니다. 최고 기관장이 기관 제어실에서 2등 기관사에게 업무를 인계받습니다. 스태프 선장, 크루즈 디렉터, 환경 담당관이 04시부터 08시까지 당직을 서고 있으며 스태프 선장과 1등 항해사가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CCTV에서 불길을 봅니다. 기관장이 브리지에 전화해 선장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이산화탄소 방출 허가를 요청합니다. 선장은 동의하지만 먼저 인원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산화탄소 시스템 작동 시 기계실에 사람이 있으면 질식사 위험이 큽니다. 엔지니어링 인원 점검판은 기관실 제어실 밖 복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각자는 기관실에 들어갈 때 자신의 신분증 배지를 거리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점검판에는 배지가 2개 있습니다. 수석 기관사는 이산화탄소 방출 전 기관실 안전을 확인하려고 팀을 보냅니다. 그는 쓰레기 처리실 문이 닫혔고 이 구역에 승무원이 없는지 꼭 확인합니다. 쓰레기 처리실이 후방 기관실과 같은 이산화탄소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는 기관실 바로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 원격 작동 캐비닛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이산화탄소 경보를 울리고 방화문과 댐퍼가 닫혀 밀봉됐는지 확인합니다. 후방 기관실 이산화탄소 시스템 작동하지 않아 그는 11번 갑판 이산화탄소 실로 올라갑니다. 가는 길에 그는 선박 조명이 깜빡이는 것을 봅니다. 이산화탄소 병 보관실 밖에서 이산화탄소 경보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가 방 안을 채우고 있어 들어가기에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산화탄소 실은 비상 발정기실 옆에 있고 수석 전자 담당자와 1등 기관사가 대기 중입니다. 기관장은 수석 냉동 기술자를 보내 선미 기관실 위쪽에 화재 댐퍼가 닫혀 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댐퍼가 밀폐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냉동 기술자는 모든 댐퍼와 쓰레기실 방화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전자 담당 장교는 호흡 장비를 착용하고 이산화탄소 실에 들어가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만 방출 밸브에 빨간 불은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는 이산화탄소 병 하나에서 누출을, 다른 병은 뚜껑이 느슨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산화탄소 수동 방출 허가를 요청하고 허가 후 주배분 밸브를 돌리려 합니다. 밸브에 압력이 있어 힘을 줘야 줄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줄기가 올라가면 압력이 해소되고 이산화탄소 가 방출됩니다. 그가 이산화탄소 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흰 연기를 봅니다. 잠시 후 다리 위에서는 연기가 사라집니다. 안전 책임자와 선장은 마샬링 구역의 연기를 배출하기 위해 덱 0와 선미계류 스테이션 사이에 내부 문을 열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관 제어실도 있습니다. 연기는 벌써 선미 승객 갑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상황을 모릅니다. 알파팀 메시지 후 승무원들이 추가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찾고 가족이나 친구를 찾으려 하며 최악을 두려워합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0번 갑판 대피센터에서 밀집해 있으며 이곳은 선미 기관실 바로 위입니다. 승무원들은 화재열을 줄이기 위해 엔진룸 주변에 물 안개를 뿌려 해당 지역을 식힙니다. 물이 가열되어 수증기로 변하면 기체는 물의 부피에 비해 1600배로 팽창합니다. 승무원들은 화재 호스를 사용해 격벽에 짧게 물을 뿌리며 열을 줄입니다. 만약 화재 호스를 열고 계속해서 물을 뿌린다면 과열된 물이 수증기로 변해 선박의 밀폐된 공간을 통해 팽창하게 되고 마치 압력솥에 갇힌 것처럼 승무원들을 삶아버릴 수 있습니다. 최고 기관사와 직원, 견습생들은 다시 기관 제어실로 돌아갑니다. 전자 담당관과 안전 담당관은 호흡 장치를 착용하고
전방 기관실로 들어가 후방 기관실을 둘러싼 모든 구역을 점검합니다. 전방 기관실, 주 배전반실, 추진 모터실이 포함됩니다. 안전 담당관이 레이저 온도계로 후방 구역 전방과 후방 격벽의 열점을 점검합니다. 기관실은 섭씨 50도로 안정적입니다. 화재 영향이 큰 곳은 최고 220도까지 측정됩니다. 스태프 수석 기관사는 추진 모터실에서 고안개 시스템 임시 전력선을 연결해 전원을 공급하며 시스템을 재가동합니다. 알파팀 발표 30분 뒤 선장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는 대피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시 자신의 선실과 객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기관 제어실에서 상황이 발생했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알립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선박의 조명이 깜빡이다가 곧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어서 추진 시스템이 동력을 잃으면서 모터가 멈춰섭니다. 저는 갈등을 느낍니다. 선장과 승무원 말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승객들이 지시에 따르면 그들의 일이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제 시월드 영상 보신 분들은 승무원 말을 모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를 보고 불이 꺼지고 엔진이 멈춘다면 저는 선실로 안 가고 높은 갑판에 좋은 자리를 찾을 겁니다. 0608분까지 승무원이 화재를 진압했지만 전력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에는 3143명의 승객과 1100명의 승무원 이 바다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장교들은 두 예인선과 함께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를 멕시코 프로그레소 항구로 예인할 계획이며 이 작업은 이틀 걸릴 예정입니다. 화재로 인한 초기 위험은 지나갔지만 선박 내 상황은 승객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모든 전력이 끊기면서 많은 기본 시설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으며 에어컨도 꺼져서 불편하고 습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돗물과 정화조 펌프 고장으로 승객들은 객실 화장실을 쓸 수 없습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되는 공용 화장실은 단 5개뿐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금방 막혀버립니다. 확성기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무원이 빨간색 생물학적 위험 폐기물 봉투를 객실로 전달하며 승객은 그 봉투에 대변을 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봉투는 복도에 내놓아야 하고 승객들은 샤워실에서 소변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즐기는 크루즈 여행에서 듣고 싶은 소식은 아니죠. 일부 승객은 빨간 봉투를 피하려 식사를 거르고 다른 승객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복도 전체에 퍼집니다. 전력 부족으로 선박 안정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배가 바다 위에서 천천히 흔들립니다. 복도에서 승객들은 균형을 위해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막힌 화장실에서 오수가 튀어나와 객실과 갑판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오수와 빨간 봉투들이 복도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배수구에 고인 물과 오수가 넘쳐 흘러 배 안의 카펫 바닥을 흠뻑 적시며 넘치는 오수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승객들은 매트리스를 밖에 갑판으로 옮기고 담요로 임시 텐트를 만듭니다. 악취와 타는 더위로 선내 분위기가 매우 긴장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 승객들이 음식을 몰래 챙기다 적발되어 견딜 수 없는 밤을 보낸 후 선내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됩니다. 승객들은 카니발 트라이엄프호가 자매선 카니발 레전드호와 콩퀘스트호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카니발 측은 승객을 다른 배로 옮길 수는 없지만 필수 보급품과 식량은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월 11일 아침 카니발 레전드호가 트라이엄프호 옆에 접근합니다. 레전드호는 정상 운항하며 승객들은 즐겁게 지냅니다. 트라이엄프호와는 대조적입니다. 트라이엄프호, 카니발 레전드호 옆에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동행하며 승객들이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합니다. 트라이엄프호의 승무원들은 선상 오락으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비상 발전기를 이용해 승무원들은 극장에서 영화 마라톤을 열 수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소규모로 기타를 치거나 카드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화장실 상황은 여전히 나쁩니다. 4,000명의 승객들에게는 빨간색 의료 폐기물 봉투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는 탑승한 승객 중 한 명의 말입니다. 트라이엄프시에 투석이 하루 미뤄져 해안경비대가 그녀를 마이애미행 카니발 레전드호로 이송합니다. 오후 3시에 예인선 두 척이 도착하지만
선장은 프로그레소가 더 가까운 항구가 아님을 통보받고 결국 선박을 엘라베마 모빌항에 정박하기로 합니다.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예인선의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선장은 오후 중반부터 저녁까지 무제한 맥주와 와인을 제공하는 오픈바를 운영하겠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승객들은 무제한 술을 마시며 흥분하고 취해 배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몇몇은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어 이미 엉망인 선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다른 승객들은 종이컵과 접시를 바와 바다에 버립니다. 오픈바는 2시간 후 닫힙니다. 2월 12일 아침이 되자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이틀째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박은 시속 6노트의 속도로 78해리를 예인되었으며 모바일까지는 210해리가 남아있고 도착까지 35시간이 남았습니다. 카니발 레전드회 식량이 공급되어 승객 식사 시간이 개선되고 음식이 다양해졌으며 승무원들도 효율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선박은 안정장치 없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하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소변이 샤워실에서 역류해 객실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복도 바닥에 골판지를 깔았지만 곧 그 골판지마저 흠뻑 젖어버립니다. 2월 13일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모빌까지 110해리 204km 남았습니다. 아침에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헬리콥터 2대가 선미갑판에 착륙한다고 알립니다. 디젤 정의 모터 문제 해결과 전력 복구를 위한 엔지니어들이 올 예정입니다. 승객들은 헬리콥터 착륙을 위해 임시 텐트를 치워야 합니다. 헬리콥터가 오자 많은 사람들이 도착을 보려고 모입니다. 엔지니어들은 밤새 작업해 선박의 엘리베이터와 하수 시스템 일부 전력을 복구했습니다. 모두 화장실이 다시 작동해 안도했습니다. 2월 14일 두 예인선이 강풍 속에서 트라이엄프 호를 끌며 이른 거리를 만회하려 합니다. 두 대의 예인선이 카니발 트라이엄프 호를 끌고 다른 한 대는 대기합니다. 마침내 크루즈선에서 4일을 보낸 후 21시 20분 모빌 항구에 정박했고 22시부터 승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합니다. 제리 케이힐 카니발 크루즈 CEO가 하선하는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승객들이 겪은 일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크루즈에서 겪은 고통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카니발 측은 승객들에게 여행 비용 전액을 환불해주고 보상했습니다. 카니발 측은 승객들을 위해 항공편을 예약하고 승객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버스를 배치하는 등 선의의 표시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크루즈 기간 중 피해나 부상에 대해 승객당 $500를 지급했습니다. 카니발 트라이엄프호가 바함에 등록되어 바하마 해사청이 주요 조사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는 6번 디젤 엔진에 장착된 연료유 리턴 라인의 누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연료가 뜨거운 표면에 흘러내려 점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라이엄프호는 6대 중 4대 발전기만 완전 가동하며 출항했습니다. 화재가 난 6번 발전기는 정기 점검이 지연됐고 연료 라인이 모두 차폐되지 않았습니다. 카니발은 이것이 당시 안전 기준을 벗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객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카니발 크루즈는 $11만 8,500를 합의금으로 지급했고 각 승객에게 약 $30씩 분배됐습니다. 2019년 카니발 트라이엄프호는 $1억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리노베이션 후 이 배는 카니발 선라이즈로 변경됐습니다.